4강입니다. 4강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봐봐. 1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점, 사회문화 현상만의 특징. 2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3강에서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자료 수집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4강은 뭐냐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뭐야? 네모에 태도입니다. 태도와 윤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와 윤리. 제목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목. 다시 사회문화, 자, 1강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2강이 연구 방법, 3강이 자료 수집 방법, 4강은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입니다.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여기도 한 문제예요. 뭐가? 연구 윤리 따로 나오고 탐구 태도가 따로 나오니까 탐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한 7, 8강쯤 되면 다 까먹어요, 여기. 아니 1, 2, 3강은 잘 안 까먹어. 워낙 문제를 많이 푸는데 이 탐구 태도는 자꾸 까먹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한테 이 인덱스를 가지고 이 4강에다 이렇게 붙여놓게 만들어요. 왜 인덱스로 붙여놓냐면 계속 돌아와서 봐야 됩니다, 탐구 태도가.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앞에서 연구 방법은 2개, 자료 수집 방법은 5개 이렇게 있잖아. 탐구 태도는 몇 개인지 일단 제목에다가 형광펜 줄칠게요. 줄칩니다. 성찰적 태도. 줄쳐요. 제목에다가. 성찰적 태도. 또 넘어가서 객관적 태도. 그 다음이 개방적 태도. 그 다음에 상대주의적 태도. 태도 몇 개? 4개.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4개를 주구장창 헷갈린다, 이제. 자, 탐구 태도 4개. 탐구 태도 4개. 그 중에 잘 헷갈리지 않는 게 있고, 참 주구장창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자신있게 하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 가장 쉬워요, 이게. 상대주의적 태도는 다른 것과 헷갈릴 일이 없어도 나머지 3개는 막 넣어요. 막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성찰적 태도 막. 특히 뭐 중요하다? 얘요. 성찰적 태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찰적 태도를 볼게요. 성찰적 태도는요, 일단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 이거 윤리 아니지. 윤리에서 성찰은 나를 되돌아보는 거잖아, 나를. 그래서 우리가 막 배웠던 게 일일 삼성 해갖고 뭐 하루에 3번 3가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막 이런 건데, 얘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한테 요구되는 태도로서 성찰적 태도라는 건 일단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치세요. 이건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럼 좀 줄여볼까? 보이는 대로 보지 말란 얘기야. 보이는 대로 보지 말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 겉면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란 얘기야. 사람을 보더라도. 그럼 뭘 보라는 얘기야? 속을 보라는 거잖아. 야, 쟤는 애가 좀 맨날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이렇게 표정만 봤을 때, 겉모습만 봤을 때 얘기잖아. 하지만 내가 그 친구를 사귀어 봤더니, 야, 그 친구의 속마음은 굉장히 따뜻하더라. 그게 성찰적 태도거든? 그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그 현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란 얘기. 그럼 뭘 보란 얘기입니까? 이거죠. 이면을 보라고. 현상 안에 있는. 이면이라는 건, 다른 면이라는 건 다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다 안에 있는 모습. 이면. 너무 잘 나와. 이 표현 그대로. 얘들아, 이 표현 그대로. 문장 그대로. 성찰적 태도는 현상이 이면에 담겨있는 이 부분, 현상의 이면이란 이 부분, 현상 이면에 담겨있는 원인이나 원리나 결과를 보는 거다.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죠. 현상 이면에 있는 원인을 보거나 원리를 보거나 결과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다. 어떤 친구는 이걸 막 외우고 있어. 성찰적 태도는 적극적 능동적. 그게 핵심이 아니지. 성찰적 태도는 적극적 능동적 태도가 아니라 현상이 이면에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보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꾸민 말이죠. 적극적 능동적은 꾸미는 수식어고요. 핵심은 현상의 이면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성찰적 태도의 뜻을 2개를 외우셔야 돼요. 2개.
성찰적 태도의 첫 번째 뜻이 이겁니다. 이거. 현상의 이면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의 이면을 본다. 첫 번째. 짧게 줄이면 뭐라고? 현상의 이면. 현상의 이면, 숨겨진 면, 뒷면. 자, 두 번째는 이거지. 이거. 나 잘하고 있니? 이겁니다. 나 잘하고 있어? 뭘? 연구 절차는 잘 지키고 있어? 나 연구 윤리 지키고 있는 거야? 하면서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뭐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윤리에서 말하는 어떤 성찰의 개념에 가깝죠. 되짚어보는 거, 되돌아보는 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 뭔가 어기지 않고 나의 주관적 가치를 내가 너무 많이 개입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나 자료수집 방법에서 좀 게으름을 피워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되돌아보면서 하는 거. 이건 안 틀려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 우리가 알고는 일반적인 성찰이란 단어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이 부분 이겁니다. 이거 우리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거 보는 걸 정말 강조해서 여러분이 외울 때 성찰적 태도의 뜻을 외울 때 1번, 2번 두 개로 이렇게 해서 뜻이 두 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건요. 당연히 정말 필요한, 아니 왜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성찰적 태도가. 연구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바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 봐봐요. 연구자가 성찰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봐봐. 지금 봤더니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 청소년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얘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전자기기들을 쓰고 있어. 그렇잖아.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요. 막 그럼 문제 없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 성찰적 태도를 가져야 이면을 볼 수 있어야 사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은 중요한 표현 말해요. 발생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원인은 단순해. 쟤는 왜 힘드니? 시험 못 봐서요. 끝이잖아. 그래, 시험 못 봤어. 근데 얘가 시험을 못 보게 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의 문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딱 겉모습만 보면 뭔데? 연구할 게 없잖아. 쟤 왜?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친구가 전교 1등하는 친구인데 자살을 했어. 왜? 이번에 떨어졌대요. 정말 성적 떨어졌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야. 복잡하기 때문에 성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랬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하자? 성찰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가죠. 자, 두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 객관적 태도. 여러분, 객관적 태도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의미는 어렵지 않은데 예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의미를 보면 탐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 가치, 편견, 이해관계 세 개 묶어요. 자기의 가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뭐만 보는 거야? 팩트, 사실만 보라는데 참 힘들죠? 왜? 왜 힘듭니까? 연구자가 사람이니까요. 연구자가 사람이야. 근데 연구자도 사람이고 연구 대상도 뭐야? 사람이지. 자연과학자들은 봐봐요. 자연과학자들은 당연히 연구자는 사람인데 연구 대상이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연구한다. 거기에 뭘 개입합니까? 그냥 거기에 주관과 물론 개입될 수 있지만 굉장히 적겠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기온 특성에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의 여름의 기온 변화를 연구할 거다. 거기에다가 무슨 나의 주관과 가치관과 이해관계 이렇게 많이 개입시키겠어요.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연구 대상자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과 가치관, 이해관계, 편견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최대한 뭐 하자? 배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객관적 태도인데 자, 의미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예요. 예시를 했어요. 예시. 주관적 가치를 가진 연구자가 우리 앞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배울 때 뭘 했습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사회문화 현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하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왜? 대상도 사람,
연구자도 사람. 정신 차리세요. 자, 이제 거의 연구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에 봐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태도는 어렵고 더욱 요구된다. 만약에 특히 이 부분이요. 특히 이 부분이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연구자의 가치나 편견이 개입되면 이 연구는 끝나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히 이 부분에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치나 편견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자료 플러스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별표하세요. 이 예시를 보고 이게 과연 객관적 태도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제목이 나왔잖아. 객관적 태도의 중요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답이 객관적 태도인 걸 하지만 얘가 안 나왔으면 이 그래프를 뭐 생각하겠지?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왜 객관적 태도지?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가려서 보면 여러분도 가와 나의 그래프 중에 하나를 가리고 보세요. 자, 먼저 나를 가려보세요. 나 그래프를 가리고 가만 보면 자, 이게 뭐야? 시간당 임금을 그대로 비교한 거. 여러분 나를 보지 마. 그러면 가 그래프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선생님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